서울법대 재학 중 제16회 사법고시 합격하여 검사로 봉직하다가 정치에 입문한 후 1996년에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돼서 당시 한나라당의 대변인을 2번이나 역임하였고 그 후 불법적인 낙선운동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의결 폭풍으로 2번을 낙선한 뒤 2008년에 재선 국회의원이 돼서 일한 바가 있습니다. 그의 정치 역정에서 2번에 걸친 낙선은 나름대로 저에게 성찰과 반성의 기회를 부여해주어 저는 지역구 국회의원은 지역민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는 아주 간단하고도 기본적인 진리를 터득하게 되었으며 18대 국회 임기 4년간 부천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고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부천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예산의 부족으로 공사 중단 위기에 처했지만 노무현 정권 당시 집권 여당의 부천 출신 3선 의원들이 각각 국회 예결위원장과 문화관광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도 해결하지 못하였던 지하철 7호선 공사 예산 문제를 재선 의원인 제가 18대 국회 예결위원회 간사로서 국비와 서울시 및 경기도의 예산 1,100억 원을 끌어와서 지하철 7호선을 조기 완공케 하였고 2003년부터 5년이나 끌어온 상동 신도시의 외곽순환도로 방음벽 공사 역시 임기 첫 해인 2008년에 해결함으로써 상동 신도시 주민들의 수건 사업을 해결해 드렸습니다. 중동역과 송내역의 에스컬레이터 설치, 상일동과 중사동 주민센터 증축 등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내 고향, 내 고장 부천의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중앙정치 무대에서는 15대 초선의원 당시 당의 대변인을 2번이나 역임한 자산을 가지고 18대 국회에서는 예산결산위원회 간사, 미국산 수입 소고기 청문회 간사, 정무위원회 간사 및 한나라당 정무위원장과 대표 최고위원 특별보좌역을 맡아 국가와 당의 발전 및 정책 수립에 혼신의 힘을 다하였습니다. 저로서는 부천 지역 어느 국회의원보다도 지역 구민에게 귀를 기울였고 공약 실천에서 가장 모범이 되었으며 정치활동 16년간 단 한 번도 부정과 비리에 연관됨이 없이 소신과 원칙을 지키면서 살아왔으므로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4개 지역구 위원장 중 저만이 공천에서 탈락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부천의 대부분 언론과 여론 주도층 시민 사이에서도 부천의 새누리당 후보 중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로 저를 꼽아주셨습니다. 그러나 2012년 말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친박과 친이 세력 간 정쟁의 희생양이 되었던 저로서는 공천 탈락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고 또 저를 지지하는 많은 당원과 유권자들이 탈당과 무소속 출마를 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선공후사의 정신으로 새누리당을 지켰습니다. 그렇지만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는 어땠습니까? 우리 부천은 경기도의원 전원이 야당 소속인 터에 국회의원 4명까지 전원 야당이 되는 유례없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야당 소속인 원미열 지역구의 현 국회의원은 저 자신과 부천의 지도층 인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제게 직접 지난번 선거는 새누리당이 많은 도움을 줬다. 이사철 의원을 공천 탈락시켜주어 선거를 수월하게 치를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새누리당도 지지하는 민주당 후보라고까지 선전하고 다녔다는 말을 했다니 더 이상 말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난 4년간 야당이 국회의원 4석 전부를 가져간 우리 부천은 박근혜 정부나 김문수 남경필 도지사와의 긴밀한 통로가 차단됨으로써 입법과 정책 수립 그리고 예산 배정 과정에서 경기도의 다른 도시에 비해 많은 불이익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부천을 싹쓸이해간
야당의 4명 국회의원들은 지난 4년간 여의도에서는 대화 타협을 못 이뤄내고 저 지긋지긋한 여야 간 싸움을 방치하거나 조장을 했으며 우리 부천을 위해서는 이렇다하게 내놓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국회를 사실상 마비시키고 있는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것은 선진화가 아니라 우리 경제와 정치를 후퇴시키고 있는데도 이걸 개정하자는 데는 야당 국회의원들이 결사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과 우리 부천도 더 이상 정체와 퇴보의 길을 걸을 수는 없습니다. 저 이사철은 20년 정치 생활의 정점에서 이제 다시금 부천 시민들의 민심의 바다에 나섰습니다. 저는 더욱 시민들께 다가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제 도시의 뼈대는 어느 정도 갖춘 부천을 문화와 교육 그리고 복지가 아름답게 꽃피는 명품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중앙정치 무대에서는 삼선의 힘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원내대표나 상임위원장이 되어서 국가를 올바로 이끌고 진정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지긋지긋해하는 당리당략 싸움이 없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지하철 7호선 공사 예산 문제를 해결하는 등 지역의 주요 사업 공약을 100% 달성하였듯이 저 이사철은 내년에 3선 국회의원이 되면 우리 부천을 경기도 아니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명품 도시로 만들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이제 우리 원미열 지역 아니 부천 전체에서 야당 후보를 꺾을 수 있는 경쟁력이 가장 큰 저 이사철에게 유권자와 언론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적으로 물어보셨으니까 그것은 국회에서 법이 통과된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날 때까지는 합법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뭐 이 정도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위원장이라고 하나요? 우리는 또 당협위원장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 개인의 소신이 문제가 아니라 당원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고 취합해서 시에다 전달하느냐. 또 시는 여기 민주당 국회의원이 전부이고 시장도 민주당이고 시의원도 60%가 민주당입니다만 우리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여당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의 의견도 또 들어보는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만수 시장이 그 일련에 펼쳐낸 일련의 사업에서 그런 점에서 좀 소통과 의견을 모으는 그런 점이 저는 명백히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갖고 위원장하고 물론 위원장하고도 의논을 하지만 여야 간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의원은 재선 3선이 돼야만 이 국가정책 결정이나 예산 배정에서 힘을 쓸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기나고 냄새나고 기름튀고 타기까지 아직도 이런 불판을 사용하세요? 스팀 직화구이 불판 썬그릴이면 이러한 불편을 모두 해소할 수 있습니다. 고기를 구워도 생선을 구워도 연기, 냄새, 기름짐, 타는 것까지 모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적외선이 방사되는 오중 코팅 스팀 직화구이 불판 썬그릴은 직화열과 스팀열에 의해 조리함으로써 고기의 겉과 속이 고르게 익고 육즙이 풍부하게 살아 재료 본연의 맛을 살려줍니다. 거기다 수조의 물이 순환하며 불판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 불판에 그을림이 없어 교체할 필요가 없고 세척이 용이합니다. 아직도 탄 고기를 드신다고요? 생선을 구울 때 기름을 바르신다고요? 자체 기술력으로 제작한 스팀 직화구이 불판의 혁명 썬그릴은 타지 않고 연기 발생 없고 모든 요리가 가능한 만능 불판입니다.
본체에 물만 부으면 아무리 오랜 시간을 구워도 불판은 그대로. 타지 않고 연기 없고 기름 튀고 냄새 걱정 없는 스팀 직화구이 만능 불판 썬그릴로 육질이 살아있는 부드러운 고기 맛을 즐기세요. 문의 및 구입처 032-516-2168. 부천의 명소 브런치 카페 커피 전문점 베스커. (250평의) 국내 최대 매장에 걸맞는 다양한 테마형 독립공간. 베스코의 모든 좌석은 룸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격조 높은 분위기를 자랑합니다. 서비스 면에서도 최고를 지향하는 베스코. 직접 구운 베이커리가 무료로 제공되는 등 차별화된 서비스로 고객 감동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인류 바리스타가 내리는 양질의 커피와 다양한 수제 브런치, 그리고 생과일 주스는 물론 차별화된 눈꽃 빙수와 아이스크림을 자신있게 선보입니다. 고급 커피점의 베스코, 고급 브런치의 베스코, 최고의 고객 만족도 베스코. 실속 있는 가격으로 고객 감동을 실현하겠습니다. 상담 문의 010-5216-7284. 저희 다단 미용실은요, 최소의 시간으로 최대 연출을 빨리빨리 해드리니까요, 저희 다단 미용실 많이 이용해